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4명씩 다섯 모듬으로 나눠서 잘 앉아 주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한번 스마트 TV로 화면 한번 볼까요? 어때요? 여기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들은 벌써부터 막 와 축구공이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함께 화면을 봤을 때 축구공과 골라인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선수가 축구공을 차서 골인을 시킬 때 그 축구공을 세 단계로 나누어 놓은 그림이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상황은 어때요? 맞아요. 축구공과 골라인이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그렇죠. 막 닿기 시작한 지점이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한 점에서 만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골라인이 아예 축구공을 관통했죠.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스마트 TV에 있는 화면을 한번 이 칠판에 옮겨서 그려볼게요. 우리가 축구공을 원으로 생각하고 골라인을 직선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골라인은 다음처럼 직선 L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축구공 첫 번째 단계의 축구공은 원으로 생각해서 다음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다음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 상황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저번에 뭐 배웠었냐면 2차 함수와 이런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웠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걸 기억하면 이 1, 2, 3번 상황에 대해서 발표해 줄 친구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하나 발표해 주세요. 네, 하나가 선생님 첫 번째 상황은 지금 축구공과 골라인이 아예 만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원과 직선으로 생각하면 저번 시간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 상황은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했었죠? 맞아요, 접한다 라고 했었어요. 또 세 번째로는 다음 상황은 골라인이 관통을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잘 발표해 주었네요. 그러면 이 외에도 이 원과 이 직선은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도 다른 위치 관계 혹시 있을까요? 다들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그럼 이를 통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없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추측해주고 있는데 과연 진짜 그런지 우리 한번 이어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 이어서 해볼 활동은 탐구하기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태블릿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함께 지금 교사용 지금 이 노트북으로 스마트 TV로 함께 여러분들과 활동하고자 하는데 지금 알지오메스 앱 한번 켜볼래요? 네, 다들 켰으면 이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다음과 같은 식을 입력해서 원 한번 그려봅시다. 선생님도 지금 함께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똑같은 원 나왔나요? 네, 다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줄 친구가 있을까요? 여기 앞에 두현이가 이 원의 특징 얘기해 주세요. 이 원의 특징, 두현. 선생님,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가 돼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 원의 특징 저번 시간에 배운 원의 방정식과 연결지어서 아주 잘 두현이가 기억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원의 특징을 알았는데 여러분들 활동지에 보면 직선이 3개 나와 있죠. 이 직선 3개와
이 원의 위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선 세 개를 직접 태블릿으로 그려보면서 한번 이 활동지 작성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시간 2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활동지 1번에서 3번까지 해결한 친구들 발표해 줄 친구 있을까요? 여기 앞에 세영이 발표해 주세요. 세영. 세영이가 되게 아까 빨리 해서 기다리고 있던데, 네, 세영 어때요? 첫 번째, 직선 y는 x-1을 그려보니까요, 선생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요. 즉, 이 말은 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줬고, 세 번째는 y는 x-3과는 만나지 않아요. 다음처럼 대답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이 직선 세 개 그려볼 때 아까 우리가 축구공과 홀라인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세 가지 경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y는 x 마이너스 그 뒤에 숫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집어넣어 보세요. 어때요? 이 세 가지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 있을까요? 막 해보고 있는데 어때요? 세 가지 경우만 나오는 거 같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 선생님이 처음에 2차 그렇죠, 함수와 직선의 관계와 비슷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직접 그려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기억하나요? 그래요. 판별식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 볼 때 x제곱, y제곱이 있으니까 2차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과 그렇죠, 직선 사이에도 판별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한번 우리가 직접 해보고 여러분들 발표해줄 시간 가져봅시다. 우리가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과 각 1, 2, 3번에서 나온 직선의 방정식 있잖아요. 연립을 한번 해보세요. 연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판별식 연립을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네,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진짜 구해보고 이게 과연 2차 함수 때처럼 진짜 상관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발표해 봅시다. 지금부터 시간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줄게요. 시작. 네, 다들 열심히 계산해 주고 있네요. 다 되면 발표해 봅시다.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계산 다 마무리됐죠? 그러면 한번 발표해 줄 친구 있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오성이가 발표해 줍시다. 오성. 선생님 첫 번째 경우 한번 연립을 해봤더니 다음처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판별식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판별식 t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4 그리고 x제곱의 개수 그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선생님 4에다가 8을 더해서 12가 나와서 0보다 커요. 그 다음엔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연립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좌변으로 다 이항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그래서 2로 양변을 나누었더니 다음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0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계산 결과 똑같아요? 여기까지 오성이가 잘 발표해 줬네요. 그러면 오성이가 3번까지 발표해 줄까요? 저희가 3번 선생님 3번 연립해 보니까
x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이 나와서 판별식 t를 계산해 봤더니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음수가 나와요 라고 해줬어요. 오성이가 판별식 t를 계산을 다 해줬는데 각자 뭔가 다른 경우가 나오네요. 어때요? 지금 이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우성이가 계산을 해보니까 선생님 뭔가 2차 함수 때처럼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도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계산했을 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2점,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해줬어요. 정말 계산 잘 해가지고 우리가 2차 함수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추측했던 것처럼 원과 직선은 다음 세 가지 위치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 외에도 이번 시간에는 처음 선생님이 원의 특징을 두현이한테 물어봤었죠. 이 원의 특징과 관련해서 한번 지금 이 활동지에 있는 4번 문제 해결해 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공식 구할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점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서 는영꼴로 만든 다음에 계산한다는 거. 지금부터 활동지 4번 할 시간 선생님이 한 2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다 된 친구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어서 한번 발표해 줄까요? 네, 그쪽에 있는 현중이가 발표해 주세요. 현중이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한번 이 세 직선에 대해서 구해 봤더니요. 먼저 1번 경우는 다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x 네, 현중이가 다시 잘 불러주고 있어요. 잘못 불러준 것 같다고 다시 불러주고 있거든요. 네, y는 x-1을 해서 y를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다음처럼 나오게 돼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d는 루트 2분의 0과 x의 개수 또 0과 y의 개수 곱하면 0이 되고 상수항 마이너스 1의 절대값만 생각하니까 다음처럼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현중이가 2번과 3번도 마저 발표해 줄까요? 2번에서 거리 d는 루트 2가 나왔고요. 3번은 d는 루트 2분의 3이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계산 결과 똑같아요? 우리 현중이가 계산 실수 안 하고 잘 구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현중이가 이 우리가 구한 세 개의 거리를 반지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반지름이 아까 루트 2였으니까 첫 번째 경우는 반지름보다 어때요? 그렇죠. 작음을 알 수 있어요. 반지름이 루트 2였으니까 더 자세하게 표시해주면 다음처럼 됨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들 그렇죠. 반지름과 거리가 같고 마지막은 반지름이 이 거리 d보다 더 작음을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아직 태블릿에 그림 떠 있죠? 지금 1번, 2번, 3번 경우를 봤을 때 실제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 사이의 거리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끌어낼 수 있나요? 그래요. 그림으로 봤을 때도 지금 원의 중심으로부터 다음 세 직선까지의 거리에 의해서 이것이 반지름보다 작냐, 같으냐, 크냐에 따라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가 다음처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과 중심 사이에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알아내는 데에는 다음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또
거리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차이 어때요? 첫 번째 방법은 계산할 때 연립도 해야 되고 판별식도 써야 돼서 복잡해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연립을 하지 않고 그냥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이용하면 되니까 이게 더 간편한 것 같아요 라고 해주네요. 그러면 우리가 2번 방법으로 구했을 때 2번 방법이 1번 방법보다 계산이 간단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공학도구 이용해서 활동 잘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두 직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또 받고 또 이를 이용해서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학습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하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모둠별로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 지금부터 5분 줄 테니까 다음 문제 점 여러분들 활동지에도 있을 건데 여기에서 원 다음과 같이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근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봅시다. 선생님이 시간을 한 5분 정도 줄 건데 여러분들 태블릿 활용해도 되고요. 그림으로 확인해도 되고 식으로도 한번 풀어보면서 자유롭게 풀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시작! 네, 여기 이모도 잘 해주고 있는데 뭔가 지금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여서 선생님이 한번 왔거든요. 어때요? 지금 시작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먼저 저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인 4의 중심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했던 것처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그렇죠. 이잖아요. 그러면 저 직선이 저 점 A에서 그 접선이 접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랑 같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마무리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먼저 우리 1모둠이 씩씩하게 발표해 주겠다고 하네요. 1모둠에서 발표해 주기를 점 A에서 다음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 기울기를 m이라 했대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또 접선의 방정식, 또 직선의 방정식 생각해서 다음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게 돼서 즉 mx 빼기 y 빼기 2m 더하기 4는 0이 나와서 한번 이 원의 중심을 구해봤더니 0,0에서 이 원의 접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하게 되면 다음처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이것이 반지름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풀었대요. 근데 반지름이 2가 되니까 다음처럼 놓고 풀게 되면 따라서 m이 4분의 3이 나오게 되고 접선은 m에 4분의 3을 대입한 결과인 y는 4분의 3x 더하기 2분의 5가 나왔다고 해요. 잘 구해준 것 같아요. 근데 저 뒤쪽에서 오모듬이 선생님 우리는 하나 더 나왔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오모듬은 뭔가 하나 더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1모듬이 구한 거 외에 다른 접선이 있다는 건가요? 선생님 저희는요 접선 x는 2도 나왔어요 라고 해주네요. 뭔가 우리가 구한 형태랑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서 했는지 알려줄까요? 오모듬이 1모듬한테 지금 1모듬이 어떻게 두 개가 나오지? 하니까 한번 그린 거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두 개가 되니까 뭔가 하나밖에 안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려봤더니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선생님이 이쪽에 그려줄게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다음처럼 되더래요. 그래서 접선을 실제로 그어보면 다음처럼 되는데 지금 이 x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이렇게 그어봐서 x는 2라는 식을 찾았다고 해요. 오무듬이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니까 우리 1무듬도 이제 이해했어요 라고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서로의 오개념을 고쳐주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음처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접선을 생각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m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꼭 유의하면서 풀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